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저는 ISA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보유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이 바로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처음 매수한 주가가 2021년 9월 27일 12,6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780원,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작 1% 상승. 과연 제가 이 종목으로 지금까지 얼마의 수익을 거뒀을까요? 제가 배당주 계좌에서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맥쿼리 인프라가 저의 투자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줄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꾸준히 늘어나는 배당금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금융주와 통신주의 배당금도 우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보면 맥쿼리 인프라는 비교가 안 되게 배당을 줄인 적이 없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도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사람보다는 지내다 보면 그 진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가는 것처럼 맥쿼리 인프라의 진면모는 장기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가의 변동이 작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린 것이 바로 장기 투자는 멘탈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주식시장이 아름다워 보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주식을 더 모으려고 현금 비중 없이 주식을 풀로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시장이 갑자기 어디서 악재가 터져 나와서 일반 주식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당주까지 가격이 폭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앞으로 더 커질 불안감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확실한 현금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맥쿼리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작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다 주가가 떨어질 때 오르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난 주가 상승은 바라지도 않고 은행이자보다 1에서 2% 정도만 높은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마음 편히 투자하실 종목이 바로 이 맥쿼리 인프라 종목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 평균 배당금인 6%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매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계좌에서 맥쿼리 인프라의 이런 배당주 내에서도 안정성이 나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저의 투자 총액이 커질수록 다른 종목의 수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맥쿼리 인프라는 기본적인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계좌에서 맥쿼리 인프라의 총수익이 가장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겨우 주가가 1% 정도 올랐다고 했었죠. 단순히 시세 차익만 봤다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저는 맥쿼리 인프라를 ISA 계좌에서 그 기간 동안 5번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쌀 때는 추가 매수, 상대적으로 비쌀 때는 현금 비중 확대를 미세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로 판단한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 맥쿼리 인프라 매매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이 배당주 투자를 하실 때는 배당금 수익과 시세 차익을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저의 맥쿼리 인프라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연히 배당금 수익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배당금이 미미하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지진 않았죠. 보시는 표와 같이 저는 처음 7만원의 배당금이 최근에는 88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 반기 배당금은 100만원을 넘길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총 253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매매 손익인데요. 저는 ISA 계좌를 두 계좌로 아내 계좌와 제 계좌로 운용 중이며 맥쿼리 인프라를 처음에는 아내 계좌에서만 투자하다가 지금은 아내 계좌와 제 계좌에서 투자 중입니다. 아내 계좌에서는 12,780원 현재 주가 기준으로 71만원 수익 중이며 제 계좌에서는 역시 현재 주가 12,780원 기준으로 61만원 수익 중으로 총 매매 손익은 132만원 수익 중입니다. 총 수익은 배당금 수익 253만원 플러스 매매 손익 132만원 해서 총 385만원 수익 중입니다.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 대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예금금리 대비해서는 몇 배 높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쿼리 인프라의 힘은 장기 투자에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기 투자를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배당주 투자의 미래는 실적이 과연 앞으로 잘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투자 정보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1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중요했지만 작년에 유상증자로 맥쿼리 인프라가 늘어난 주식수 대비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했느냐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작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만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이 작년에는 387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381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피자를 나눠 먹는데 누군가 한 명을 더 끼워주면 피자 한 판의 크기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끼워줬는데 막상 피자가 커지긴 했지만 한 명당 먹는 크기는 조금 작아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맥쿼리 인프라 사업이 도로 항만 같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길게 보고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작년 유상증자 전후의 주가를 보시면 14,000원에서 12,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에 괜찮다고 느껴서 유상증자도 참여했고 또한 신주인 수권 매매로 높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향후 사업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주가의 상대적 흐름을 통해 계속해서 모아갈 계획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를 가시면 사업 구조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보가 잘 공개되어 있어서 투자자라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맥쿼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중점사항 2가지 정도만 공유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당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주식을 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6월달 배당금의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높은 수익을 가지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배당주 투자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배당금을 주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주식은 6월과 12월에 2번의 배당금을 주고 거의 동일한 배당금 금액을 줍니다. 반면에 다른 배당주들은 12월 결산일에 더 많은 배당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주식은 맥쿼리 인프라와 같이 1년에 2번의 배당을 주는 반기 배당주임에도 작년 같은 경우 6월에는 1,200원, 12월에는 4,000원의 배당금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에는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을 늘리고 12월에는 KTNG 비중을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배당주 수익은 배당금 수익과 매매 차익으로 나뉜다고 했죠. 이 작업을 이왕 싸게 주식을 매수하고 비싸게 매도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큰 방향만 세워놓고 미세한 매매는 1년 내내 하고 있고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주기에 맞춰서 대략적인 낙폭을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지난 3년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주가의 최고값과 최소값을 표로 기록해 보았는데요. 하루하루 주가는 변동폭이 작게 느끼지만 보시는 표와 같이 맥쿼리 인프라도 매수 시점을 잘못 잡게 되면 몇 달 새에 20%의 손실까지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년에도 주가가 파도를 타듯이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언제 주식을 사던 배당 기준일에 보유한 수량으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보는 표를 참고해서 만약 앞으로 주식을 모은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10% 정도 쌀 때 수량을 분할로 모은다면 동일한 배당금을 받더라도 10% 세일한 가격으로 수량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해도 미래의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싸게 산다거나 제일 비싸게 판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지금쯤이 평균 가격일 것 같다라는 접근을 하고 큰 욕심을 안 부리고 분할 매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2가지 사항을 염두하고 맥쿼리 인프라를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맥쿼리 인프라 종목은 큰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사전에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해진 수량을 모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 투자를 지속하는 내 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